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을 했는데 그 공습 목표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주 시리아 이란 대사관을 타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사관 건물을 정밀 타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이제 폭삭. 그 뭐 노리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오폭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영사관 건물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거기에 최정예군이라고 하는 쿠두스군 고위사령관인 이제 모하마드 자헤디라는 사람이 이 영사관 건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혁명수비대 관계자 7명 다 고위 관계자들이죠. 근데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거죠. 야.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글로벌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흥미로운 전세계 이야기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또 심각한 이야기가 터진 것 같습니다. 예,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난 4월 1일 날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을 했는데 그 공습 목표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주 시리아 이란 대사관. 시리아로 가서 공습을 했는데 시리아에 다른 데 건든 건 그렇죠. 아니고 뭐 시리아 군기지라든지 뭐 공항이라든지 이런 걸 타격한 게 아니고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이란 대사관을 타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사관 건물을 정밀 타격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이제 폭삭. 그 뭐 노리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오폭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 이 영사관 건물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거기에 최정예군이라고 하는 쿠두스군 고위사령관인 이제 모하마드 자헤디라는 사람이 이 영사관 건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 이제 그 혁명수비대 관계자 7명 다 고위 이제 그 관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폭살을 한 거예요. 그렇죠. 몰살을 이제 당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2020년에 솔레이마니 그 이라크 이제 바그다드에서 미국이 이제 드론으로 미국이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암살을 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한 거죠 보면은. 이건 되게 근데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를 공습한다. 이거는 너무 잦아가지고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지금 계속 이 이스라엘이 시리아 여러 이제 곳을 타격을 하고 그 타격 대상이 주로 이제 헤즈볼라와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기 때문에 뭐 국경 근처에서도 뭐 자주 있고. 뭐 그런데 야 이거는 순 넘지. 그러니까 이란 대사관을 때렸다는 건 이란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그 대사관 안쪽은 그 이란의 영토처럼 이렇게 간주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라의 대사관, 영사관 이런 이제 공식적으로 외교 공간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공격을 했다라는 것들은 해당 그 나라를 공격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외교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 뭐 제22조 이건 대사관에 관한 거, 31조는 영사관에 관한 거 해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거를 침해받았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상응하는 사실상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약간 애매한 게 이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제3국이 와서 이 여기를 때렸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시리아가 이란 대사관을 때리면 이건 이제 이건 뭐 본격적인 전쟁인데. 근데 이제 시리 넌 아니고 시리아 얘기야 시리아. 아이고. 그런데 이제 제3국이 다른 나라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대사관을 때렸을 때 요건 좀 해석이 애매할 수 있다는 거군요.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그냥 관례상 봤을 때 이건 선 넘지.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군사 시설인데 이 자식들이 위장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때린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군사 시설이든 어떻든 간에 그 대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상이 이제 말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그냥 이란이랑 선전포고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느낌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눈은 다 이란 이제 어떻게 나오나. 이란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강력한 이제 말로 심각한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이다. 말로만 끝나면 이게 또 말빨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처벌과 보복에 나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미국을 걸고 넘어집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상투적인 레파토리죠. 배후에 미국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이번에 좀 애매합니다. 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는 전혀 몰랐다. 그냥 밝히고 끝나는 정도인데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라는 것들을 그리고 사전에 우리는 정말 몰랐어. 라는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란에다가 직접 전달했답니다. 그냥 외교적 수사로서 우리 보통 몰랐습니다. 대변인이 그냥 뭐 지자들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고 네. 우리 진짜 몰랐다고. 우리 진짜 몰랐다고. 진짜 이스라엘 얘네 단독이라고. 이렇게 이제. 네, 그걸 따로 이란에다가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 진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네. 자관 이란으로서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그 솔레이마니 이제 암살 사건 이후에는 네. 그 이라크에 주재하고 있던 미군 기지를 이제 미사일로 이제 타격을 했죠. 네네. 예, 타격을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리 알려준 거죠. 우리 할 거다. 우리...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미군이 이제 그 전에 다 그 안에 방공호에 다 들어가서 인명 피해는 이제 입지 않은 이제 그런 시기였지만 어쨌든 우리도 보복하는 저 퍼포먼스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미군 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타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꼼짝 못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할 만큼은 때린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을 때려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또 예를 들어 미사일이든 아니면 뭐 항공기 출격해서 때리면 그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 시작인 거잖아요. 본격적인 전면전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점은 그렇게 때려가지고 뭔가가 터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 충분히 사정거리 나오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유격 미사일, 에로 미사일이나 이런 데 맞아가지고 요격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 더 모양 빠지고 모양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을 물고 들어가자니 미국이 먼저 이제 선수를 쳐서 우리 정말 몰랐어 라고까지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 이런 친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푸시를 높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천원 덫에 걸려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지금 이란 상황인데 이제 좀 난감한 이제 이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란은 요즘에 스탠스가 되게 독특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휘말려들지 않겠다. 이란이? 예.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현재 수준보다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예, 그런 이제 시그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그나마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그나마 트럼프보다는 좀 나으니까 이 상황에서 더 좀 안 좋아지면 또 나중에 혹시 대통령 바뀌면 더 심각해지고 이럴까봐 이제 또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뭔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제재 뭐 이런 걸 이제 당하다 보니까 국민들 불만도 좀 많이 올라왔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한 뭐 대체제로 이제 중국을 활용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등골만 빼먹지. 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은 거고 사실 미국도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네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홍해에서 후티 방공이랑 지금 이제 계속 그 미사일 드론 뭐 이런 거 이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신경이 쓰여 죽겠는데 왜 자꾸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격양돼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의 수뇌부를 날리면 상대방의 어떤 활동을 크게 제약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지역에 됐을 때 집요하게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지고 암살하거나 하는 일들을 벌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란이라는 어떻게 이런 거대한 국가, 국가잖아요. 이러한 조직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 수뇌부 제거해도 그렇죠. 이 정도 뭐 인구가 뭐 수천만에 달하는 나라라면 승진 예정자들만 좋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겠는가.
예. 그리고 이거 처음에 당했을 때만 충격이 크지. 네. 2번, 3번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너가 저 사람이 문제 생기면 너. 그다음에 누구 준비하겠죠. 이런 식의 다 마음의 준비라는 게 다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이제 휘발유만 끼얹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빌미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와중에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지금 또 대단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예. 지난 주말 그러니까 3월 말, 뭐 4월 초, 네. 요 사이에 이제 그 수만 명이 뭐 테라비브라든지 뭐 예루살렘 이런 쪽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네.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 요구를 이제 하는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경찰이 이제 물대포를 동원하고, 예, 물대포 동원해서 이제 해산을 이제 시켰는데 이게 이제 뭐 특정 도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웬만한 대도시, 뭐 예루살렘, 하이파, 뭐 테라비브 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말마다 네. 되게 반복될 가능성이 꽤 높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에 대한 저 여론이 되게 안 좋군요,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위대 요구 사항은 그거예요. 네타냐후 물러나고 네. 조기 총선, 조기 선거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어떻든 군사 작전을 마무리 짓고 인질 일단은 송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이때를 부순다고 되는 거 아니잖냐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동안에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이제 32,000명을 좀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제 된다라는 거죠 보면은. 또 너무 장기화되면 어쨌든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함도 크고 또 국민들 희생도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했으니까 보복해야죠. 네.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선을 한참 넘어서 지금 도대체 뭘 위한 거냐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 되게 강하게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야 우리가 하마스랑 여러 번 이야기해봤잖냐.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다. 그냥 무조건 물리력, 군사적 압박 이것만이 이제 잡혀간 인질을 석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때려잡는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뒤를 이제 봐줬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휴전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보란 듯이 가자 지구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접경 지역인 이제 라파 네. 그 검문소 있는 그쪽 지역이 이제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금 이제 군사 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정도죠. 아직도 그 포로들이 많이 인질들이 아직 생사도 있어요? 모르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이제 안 밝혀져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화가 지금 되게 많이 났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결의안을 채택하잖아요. 네. 양국 빨리 이스라엘 너 이제 휴전해라.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상임 이사국이니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거부권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박이 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기권을 냈어요. 이스라엘 이제 더 이상 너 뒤 봐줄 수가 없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군요. 그래가지고 결의안이 채택이 된 거예요. 유엔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휴전해라라고 하는 결의안이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도 상당히 지금 이제 서먹서먹을 넘어서 냉랭해지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고 사실 밖에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은 도대체 바라는 게 정확히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뭘 원하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 하마스 다 때려잡아야 돼도 분명히 목소리가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이제 휴전하자.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문제의 핵심에는 어떻든 네타냐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절대 나는 퇴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본인은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워딩으로 이 마음을 이야기하면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현재 뇌물 뭐 사기 등등에 일단 재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나오고 있는 증거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건 빼박이야. 그냥 유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면은. 그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면 바로 그냥 네. 끌려갈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계속 전쟁, 확전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네. 이제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4월달에 총선을 실시하면 어떻게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국방장관이었던 이제 베니 간츠 이 양반이 이제 이끄는 그 국민통합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네. 이 당이 이제 39석을 이제 차지해서 1당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타냐후 현 총리가 이제 이끌고 있는 리쿠르당 같은 경우는 이제 17석
정도만 얻는데 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이니까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다시 다 국회 해산하고 선거하자는 요 국민들의 요구도 들어줄 수도 없고 예.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자기 어떤 자리를 지키고 깜빵 안 가려면 무조건 전쟁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시선도 외부로 돌리면서 하여튼 현재 진행되는 전쟁은 어쨌든 내가 책임지고 뭐 이렇게 이제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네타냐후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이 쏜 탄도탄이 와가지고 어디 도시 하나를 맞춰가지고 뭔가 인재가 생기면 정말 또 한 번 이제 다시 국민들 대통합 단결 이렇게 이제 부르짖을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더 과감한 공격, 그렇죠. 또 더 상대를 도발하고 네. 뭔가 또 이렇게 날라올 이런 상황 참 정치 잔인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이란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를 꽉 악물고 저게 말려들어서 안 말려들려고 어떻게든 버티는군요. 네,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이 옆에서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오히려 등 두들겨주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이제 이 중동의 이제 상황이고. 근데 이란도 진짜 좀 그러네. 뭐 공격을 안 하자니 이거 뭐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막 당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또 이란 국민들도 되게 좀 자존심 상해할 거고. 그렇죠. 공격하자니 이게 이제 네타냐후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고. 예. 또 이렇게만 보면 이란이 그냥 완전히 피해자일 것 같은데 예. 또 이란이 또 그 프록시를 동원해가지고 또 지금 사고가 계속 치고 있는 곳이 있죠. 또 보면은 어디? 그 홍해. 후티. 예, 후티. 네. 그러니까 이제 후티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연계된 뭐 흔히 말하는 서방 국가 관련된 선박이면 다 타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이제 미국,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최근에는 인도까지 이제 가보려고 네. 해군 함정을 파견하겠다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후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네. 이 후티의 미사일 공격도 그렇고 되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거대한 국가만이 할 수 있었던 거대한 조직과 어마어마한 장비가 동원돼야 될 만한 일들이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드론을 조종해가지고 타격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후티 같은 이런 이제 국가도 아닌 네. 이 세력들이 저 바다 위에 있는 요만한 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타격을 해가지고 어떨 땐 침몰시키기도 하고 네.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사실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드론 그 몇백만 원, 그 몇백만 원보다는 비싸죠. 이제 이 정도 가려고 그러면 뭐 이를테면 뭐 비싸게 잡아도 한 2-3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거 맞춘다고 미국은 지금 25억짜리 스탠더드 미사일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해군이 이제 미사일 부족이 지금 우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드론이 뭐 30개가 날라오면 요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30개만 발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아마 방어하는 쪽에서는 쏴야 될 드론이니까 아마 하나씩만 쏠 것 같아요. 원래 미사일은 2개를 쏘거든요. 네. 미사일 하나당 두 발을 미사일 날라올 때는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건 드론이기 때문에 드론 정도는 뭐 1대1도 가능은 하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더 가까이 뭐 펠롱스나 이런 이제 그 근접 방어 무기로 막자니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미사일을 쏘는데 천하의 미 해군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해군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정말 금방 우리 재고 떨어지겠다 라는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는 막 뭐 싼 드론으로 막 한 1~2억에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50억 100억을 막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드론 전쟁이라는 게 비대칭 전쟁이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북한도 사실은 저는 비슷한 전술을 계속 구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를테면 뭐 장거리 방사포, 뭐 신형 미사일 이런 거 딱 이제 하면은 우리는 뭐 하죠? 우리도 그 킬체인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킬체인하고 요격 미사일 요격 체계 갖추잖아요. 하나 갖출 때마다 수조 단위가 들어가요.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우리도 한정된 재원을 어디다 투입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은 돈으로 상대방이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쪽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이러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네네. 일단 그 후티도 이란의 지원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어디서 배웠겠어요. 사실상 배우가 이란이면 후티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미국이 좀 이란한테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후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들이 또 중국과 러시아 배는 공격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배들이 이제 가끔 이제 미사일 맞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 잘 안 돼서 이 배가 저 배인지 저 배가 이 배인지 이게 이제 그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전장에서도 피아 식별이 어려운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인과응보다.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은 누가 도와주죠? 이란이 도와주죠. 네. 그러면은 이란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란이야 뭐 석유 팔겠죠. 근데 석유 금수 조치잖아요. 지금 제재다 보니까. 그 러시아 중국에는 좀 뚫린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석유 수출하는 나라니까 필요 없죠. 수입할 리가 없고. 중국. 그렇죠. 중국한테 이제 여러 가지 3쿠션, 4쿠션을 쳐가지고 이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정말 국제 시사의 절반 가격으로 깎아가지고 사들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중국 전체 이 원유의 한 10% 정도는 이란산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중국도 좋군요. 싸게 사니까. 싸게 사니까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결국 후티한테 가서 후티가 쏜 미사일에 중국 배가 맞아서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서방 관계자들은 인과응보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만. 네네네. 어떻든간에 이게 막 절대적으로 선량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도 없는. 그렇겠죠. 뭔가 지금 이제 이거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렇죠. 뭐 선과악이라는 게 뭐 나한테 선인데 누구에겐 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절대선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국제 정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처럼 쟤는 우리의 적이야. 쟤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국면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중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란의 대사관 영사 건물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을 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지금 천명을 하고 나섰는데 이러기도 저러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직접 뭔가를 대응하기 애매하면 그 후티가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말로 선 넘었다라고 이란 지도부가 판단을 하면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런 데 대한 또 이제 봉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이제 그 하마스가 이란을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위한 시나리오들도 막 있었거든요. 네, 설마라고 했던 시나리오가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쪽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2024년 4월입니다. 더는 좀 확전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분위기는 결코 또 그렇게 가진 않는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우리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보면서 가장 빨리 여러분께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